윤석열 대통령 뭐 노래 솜씨도 구성지지만 또 이제 어제 미국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제 연설을 44분 동안 그걸 영어로 참 대단하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나본 지인들 뭐 모두 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하이 참 좀 뭐 트집을 잡고 싶었는데 영어는 잘하네. 전부 다 그러더군요. 아 정말 네. 물론 네. 법대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미국에서 뭐 한 1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뭐 연수를 하거나 뭐 박사학위를 받으러 공부하러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생활했거든요. 그러면은 남다른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 법대 나왔으니 뭐 웬만한 정치인 평균의 상중 상급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뭐 그런 경력을 가진 정치인들 말고 그냥 토종 중에서는 상의 상급이죠. 근데 아무튼 기립박수가 26번이 터졌고 전체적으로 박수가 뭐 60번이 넘게 나왔다. 기립박수를 26번. 저 대단한 겁니다. 그죠? 모두 일어서서. 그 의원들이 500석이 꽉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거의 100% 자리를 지킨 겁니다. 출석을 하고.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대강당에서 대형 화상 연설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 몇 명 그 자리에 나온 줄 아십니까? 50명. 300명 중에 50명. 6분의 1. 우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게 비교가 되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그 연설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는 한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연설을 했어요. 화상으로 물론 직접 간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화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3개 나라의 의회는 다 꽉꽉 빽빽하게 다 의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만 썰렁. 그 당시 국회의원들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유명사를 호명을 합니다. 사람 이름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영웅입니다. 미국의 영웅, 한국의 영웅,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나 거기에 희생했던 그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에이브러함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도 이제 인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6.25 전쟁 얘기하면서 윌리엄 웨버 미국 그 육군 대령 이분은 이제 작고했는데 그 손녀를 소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지역 이름을 부를 때 그 지역의 미국 의원이 또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같이 환호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끝이 찡해지는 연설 대목은 이런 겁니다. 6.25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정말 이역만리를 달려와서 치른 희생. 제가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니까 한번 역지사지를 해봤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수혜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이 침공을 당했을 때 우리도 군을 보내줘야 상호 호혜적인 그런 동맹이지요. 가령 예컨대 우리는 자유세계 어떤 국가가 저 남아메리카 뭐 유럽 뭐 저쪽 어디 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이 아이가 그쪽 나라에 지금 파병이 된다. 가서 뭐 군수 지원으로 그렇게 파병이 되는 게 아니라 전투병으로 지금 거기 막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그 최전선으로 내 아이가 그 파병이 된다. 죽을 확률이 절반 이상일 것이다. 그 상상을 해보면 아득하거든요.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니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나라. 그런 나라에 온 겁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미국의 파란 눈에 그 노란 머리한 그 순진한 19살짜리 20살짜리들이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부모들이 동의를 했고 그 아이들이 왔고 여기서 수만 명이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코끝이 찡해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44분 연설하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46번, 미국이라는 단어를 32번, 대한민국 단어를 27번 받았고 기립박수 26번, 박수가 터져 나온 건 60여 번 뭐 그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미 의회 연설은 명연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이라도 내 손주나 내 아들한테 이런 연설문은 외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 어떤 영어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연두교소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해 벽두에 미 의회에 나가서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State of Union Address라는 건데요. 그 백악관이 정말 몇 달을 걸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연설문입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정제된 언어와 단어, 표현을 써서 가다듬어서 그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그 다음에 책무와 어떤 숙제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의 철학 이런 것을 온통 담은 것이 바로 연두교서 연설입니다. State of Union Speech.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거를 10개만 외워라. 그러면 너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교양인으로 너는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유창하다 영어가. 본인이 거의 날밤을 여러 날 세우면서 다 갈고 닦았답니다. 영어 잘하는 참모들이 써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읽어보고 일러봐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 한국의 중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써줘. 이게 진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장 고치는 일을 해오신 그런 저희 시청자들도 계실 텐데요. 쉬운 말로 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쓰는 문장이 어렵습니다. 네. 제가 조선일보에 오피니언 담당 부국장 했었는데요. 외부 원고든지 뭐 내부 원고든지 받아서 이렇게 손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쉬운 문장으로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쓰는 거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전달받는 사람도 잘 모르게 어려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한테, 야, 니들이 영어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영어가 아니야. 미국의 중학생, 한국의 중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게 써야 그게 잘하는 영어인 거야, 이 사람들아.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양국의 문화 콘텐츠를 또 언급을 하면서 탑건 매버릭,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한다. 톰 크루즈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저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조 바이든, 질 바이든 그 부부하고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백악관 현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몰라도, 왜 우리는 고래로 이런 말 하면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폴리티컬리 코렉트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신언서판이라고 했잖아요. 풍채, 신, 언, 말, 서, 이제 그런 그 평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 대통령이 키가 좀 작으실 때가 많고, 뭔가 몸집도 좀 우리가 작고 뭐 이런 느낌일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좀 저렇게 좀 컸으면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늘 동아일보 톱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동아일보 톱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저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양쪽 대통령도 그렇고 양쪽 대통령 부인들도 그렇고 거의 뭐 똑같고, 키도 비슷비슷하고 풍채도 아주, 그래서 그 바라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워싱턴 DC 그 외곽에 있는 미국 국방부에를 갔습니다. 펜타곤에를. 그래서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기 국방부 건물이군요 이러고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군데를 들렀습니다. 어디를 들렀냐면은 NMCC, NMCC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 군 지휘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NMCC 컨트롤 센터, 내셔널 메시지인가요? M은 뭐였더라? 아무튼 군 지휘 통제 센터인데,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그 미국이 유사시에, 평화시에 다 포함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있든 뭐 중국하고 관계에 있었든 중동에서든 코리아 반도에서든, 그때 가장 핵심적인 군 통제 지휘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군 지휘 통제 센터, 절대 아무나 발트해드릴 수 없는 NMCC. 여기서는 뭘 하느냐면요, EAM이라는 걸 발령을 합니다. EAM. E, emergency. A, action. M, message. emergency, action, message. 그러면 이런 그 긴급
행동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긴급 작전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뭐냐? 미국의 미사일 발사 통제소, 핵 잠수함, 공중 정보 통제기, 여기다가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머전시 액션 메시지. 핵 미사일 쏴라. 러시아에서 저쪽에서부터 핵 미사일이 발진했다. 방금 30초 전에 발진했다. 요격 미사일 발사해라. 우리도 대응 미사일 발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NMCC 군 지휘 통제소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겁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이고요.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이고요. 다른 국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여기 국방부에 간 대통령은 덜어 있는데 이곳 바로 군 지휘 통제 센터에 간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안보 동맹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 것이다라는 걸 뭐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죠. 거기에서 미 합참의장이 그 합참의장 전용 상황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벙커라고 부르지 않고 탱크룸이라고 부릅니다. 탱크룸. 거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해서 브리핑을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미국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이 직접 여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미국 국방의 핵심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